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재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고요. 공포심리가 작용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주가가 더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뭐 10포인트, 20포인트 빠진 게 아니라요. 94포인트, 약 100포인트 가까이 현재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하락장이 없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하락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250포인트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저점이 1439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전 하락장에서 지수가 무려 36포인트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왜 빠졌을까라고 봤을 때 요거는 코로나 사태,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지금과 비슷하게 오늘장과 비슷하게 자고 일어나면 80포인트, 90포인트, 100포인트씩 빠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이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자, 이런 장을 겪고 나서도 우리나라 지수는 1439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가는 증시는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포인트 정도까지 왔으면 그래도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투매가 좀 나오고 있다. 투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공포심리가 작용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수가 무려 고점 대비했을 때 21포인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3300포인트 구간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21포인트 정도, 21%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동학개미 TV에서는 이 코스피 종목으로는 현재 어떤 게 좀 나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일단은 드림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나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뭔가요? 두 번째가 아마 하이트진로 맞나요? 잠깐 확인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맞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드림텍이 추천주로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세 번째가 명신산업 지금 이렇게 나갔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저희도 수익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13% 정도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잠시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현재 하이트 진로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지금 하락을 맞았고요. 그리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명신산업도 지금 보시면 23% 지금 이렇게 하락을 좀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GV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현재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추천했었던 가격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딱히 지금 올라간 게 지금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있잖아요. 글쎄요, 손절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굳이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추천한 종목이 지금 현재 좀 잘못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잘못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지금은 현재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전에 1430포인트를 찍고 3300까지 갔었던 요런 상승이 다시 한번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강하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현재 반도체 쪽이 좀 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딱히 올라가는 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반도체도 이번에 안 좋고 2차 전지도 오늘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1%, 2% 내려간 건 오늘 약가고 뭐 기본 5%, 6%, 7% 많은 거는 8%까지 내려간 종목들도 없잖아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게임주에 큰 폭 하락이 있었고 엔터 관련주들도 지금 하락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드라마 관련주도 지금 안 좋고요. 그나마 자동차 쪽에 기아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정도가 버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지금 올라간 종목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쪽에 바이오스마트라고 하는 종목, 이런 종목만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 정도, 휴마시스 수젠텍, 요런 종목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공포 심리가 더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뭐, 요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났으면 났다라고 다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공포장에서는 일단은 제가 추천을 더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조금 더 버텨보시기를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일 있죠. 내일이 금요일이고 내일만 버티면 그래도 우리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설 명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봅니다. 나스닥이 설 명절에 나스닥이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쉬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내일 하루만 좀 잘 버텨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도 지금 안 좋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3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좀 나왔고요. 현재 850선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이 1062선이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이 849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계산을 잠깐 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1062선에서 849죠. 849에서 1061을 나누면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1% 정도 손실이보다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이 나갔냐라고 하면 사마네트웍스 현재 유일하게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이것 사마네트웍스만 힘든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 이상 지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숏박스가 되겠고요. 숏박스는 현재 좀 손실 구간입니다. 5,000원이 추천이 나갔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초록뱀 미디어 손실 구간입니다. 요거는 제가 2,700원 이하 요렇게 말씀드렸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모았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2,500원 정도로 좀 맞춰준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단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기술이 나갔었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65,000원에 초천이 나갔는데, 그나마 오늘 하락장에 투매가 전혀 나오지가 않았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현재 초천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9%, 6,9% 지금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나마 4만 네트웍스 정도는 정말 제가 이 안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 정도는 그나마 살렸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간 것이 현재 인지 컨트롤스라고 하는 요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나갔죠. 15,000원 구간에서는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7.54% 하락입니다. 그래도 하락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올해 나갔던 게 삼지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나갔었습니다. 요게 12,000원 정도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삼지전자도 16%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추천주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의 매수는 좀 권하지 매수는 하지 말라. 전 종목 포함해가지고 더 이상의 매수는 하지 말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투매가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북개미가 추천한 게 서진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한데요. 그것도 지금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나 좋지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네요. 일곱 번째가 셀리드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요거는 4만 원 이하, 4만 원 이하 구간 사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는 아마 추천 나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야지만이 어떻게든 간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4만 네트웍스는 역시나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하나기술 역시나 보유하셔도 됩니다. 하락장 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숏박스는 투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졸업밴 미디어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투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모으지 말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만 이거는 사실은 모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볼까 싶어요. 그리고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구간이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셀리드 같은 종목은 올해 시장이 반등할 때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외에는 딱히 아마 추천이 나간 게 없을 겁니다. 저희가 추천주를 그렇게 남발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가 더 빠졌네요. 어떤 게 빠졌냐라고 하면, 이거는 추천한 지는 오래됐는데 더 이상 사지 말라고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창 오토텍이 있고요. 요게 만 원 이하 구간인데, 요거도 이제 저희가 손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 27%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추천주들이 지금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걸 사더라도 손실이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장에서도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소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옳은 종목이다라고 하면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것이 정상적인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 제가 이렇게 추천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는 투명하게 좀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또 좋아질 때라고 했을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들이 또 어떻게 올라갈지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역시나 좀 간망의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기다려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기 전쟁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식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나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의 급락,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현재는 이 부동산 쪽도 이 급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금들이 갈 곳이 지금 없다. 갈 곳이 없다.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예금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게 안 좋냐라고 했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특히나 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값이 고공행진했던 집값이 드디어 내려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20년 지금 현재 요 구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 물론 여기가 저점일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가 아마 그래도 800선, 정말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800선 정도는 그래도 코스다. 800선 정도가 거의 최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가 정말 여기서 더 빠지겠다라고 하면 저는 한 2550선, 2550선 정도면 거의 저점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확실히 투매가 나온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요 며칠 사이에 투매가 좀 많이 나왔고 외국인의 자금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요번에는 연기금에서도 지금 현재 매수하기를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별 동향입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보시게 되면 개인이 지금 1,700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의 매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나마 이 기간 1조 8천억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나마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었던 연기금에서 오늘 드디어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조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험, 그 다음에 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투신이 한 2천억 정도의 매수를 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그나마 조금 11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25일 날 75.1포인트 빠졌을 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개인들이 양이틀간 매수를 했지만
오늘 투매가 많이 나왔다. 여기 보시게 되면 2720선, 2700 9선 사이에서 산 사람들이 물량을 조금 던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오늘 굉장히 시장을 하방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코스닥인데요. 개인만 지금 3,200억 매수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은 3,600억의 매도, 기간은 156억인데 기간의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연기금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좀 아마 제가 봤을 때 체감이 굉장히 컸다.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물 역시 지금 외국인의 매도, 앞으로 하방을 예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앞으로 지금은 내려갔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를 6,700억. 하지만 연기금에서는 오히려 하방을 생각하고 3,200억의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콜옵션인데요. 보시면 요 최근에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만 지금 올라갈 거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개인과 외국인 쪽은 지금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풋옵션은 개인이 좀 많이 샀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은 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업종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인데요. 여기 보시면 업종인데 요거는 이제 코스피 쪽이고요. 대형주 쪽, 기관 외국인, 그 기관이 좀 대형주는 기관에서 좀 많이 판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빨간불 들어온 거 있죠.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업 지금 요런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산 업종이 화학업종에서 매수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기관 쪽은 지금 딱히 안 보입니다. 통신업,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소형주,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 이렇게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코스피 보시게 되면 역시 연기금에서 많이 팔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아무튼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길지만 끝까지 좀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승리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승리자는 오히려 하락장에 주식을 더 많이 샀다라고 하는 부분. 정말 공포에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돈이 있으신 분들에 한한 겁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도 나는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 심리에서 사야지만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지만 더 많은 상승을 이룩했다라고 하는 게 팩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여기 낙폭보다 올라가는 요 폭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공포를 매수의 찬스로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무거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날은 그나마 우리나라장 쉬는 것은 그나마 저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장에서 오히려 쉬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이 좀 지나고 나면 좀 차분한 장이 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